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수첩 재건축 노트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레오나르도 디카페이님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 노트님, 매번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창동, 하계 등 일대에 3억 이하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어서 코멘트를 얻고자 메시지 드립니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 해서 미혼이라 주택가 3억을 넘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쌍문 한양 2, 3, 4차 2억 9천만원. 두 번째, 서원 112동 2억 8천만원. 세 번째, 하계 한신 1동 3억. 한신 1동이 역세권이고 7호선이라 끌리지만 추후 결혼해서 신혼집으로 고려했을 때 너무 좁고 투자 가치로 어떤 게 가장 좋을지 고민됩니다. 여기서 조건은 창동, 하계 등 일대의 아파트이고 디딤돌 대출 이용,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디딤돌 대출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서비스입니다. 조건은 보시는 것과 같고요.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원, 생애 최초 구입자는 3억원 이라고 나오네요. 대출 한도가 3억원인데 왜 집값을 3억원 이하로 사려고 하지? 라고 생각하고 좀 더 봐보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구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출 한도는 생애 최초에게는 2억이고요. 보금자리론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혹은 너무 많은 대출을 받지 않고 싶어 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첫 번째 후보는 쌍문 한양 2, 3, 4차 아파트입니다. 쌍문동, 방학동 아파트 밀집지대에 위치해 있는 1635세대의 대단지입니다. 평균 대지지분은 7.9평, 용적률은 256%입니다. 주변에 역은 없고 GTX-C가 들어오는 창동역까지 도보로 24분, 가장 가까운 역인 쌍문역까지는 도보로 21분가량 소요됩니다. 대신 아파트 앞쪽으로 5위 신설선 경전철이 연장된다는 교통망 발표가 있습니다. 만약 예타 통과가 되면 4호선 성신여대역, 6호선 보문역, 1, 2호선 신설동역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종점인 신설동역까지는 대략 30분가량 소요될 듯 합니다. 아쉬운 건 환승역 중 강남 직결 지하철이 없고 2호선인 신설동역은 지선이기 때문에 성수역에서 다시 갈아타야 하는 반쪽짜리 노선입니다. 말씀하셨던 매물은 14평형, 전용 35제곱미터이며 현재 호가는 2억 9천만원입니다. 최저가 2억 4,800만원에서 약 15%가 상승하였습니다. 실거래가는 현재 2억 7,700만원인데 2층 매물이 거래된 거고 로얄층 기준으로는 2억 9천만원이 2억 9천만원입니다. 최고가 4억 500만원 대비 약 28% 하락한 가격이고요. 다음은 도봉 서원 아파트입니다. 2450세대의 대단지인데 734세대의 임대 세대를 끼고 있습니다. 주차 대수도 2450대로 꽤 쾌적한 편이고요. 방학역과 인접해 있고 옆에는 중랑천을 끼고 있습니다. 평균 대지지분은 7.3평, 용적률은 246%입니다. 역까지 거리는 동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8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 아파트이고요. 말씀하신 112동의 경우는 도보로 12분가량 소요되는 준역세권입니다. 이 아파트가 중랑천을 따라서 위로 길게 형성되어 있어서 같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역까지의 거리가 천차만별입니다. 직접적인 교통 호재는 없지만 단 두 정거장 4분만 가면 GTX-C를 탑승할 수 있는 창동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역까지 12분, 창동역까지 4분, 지하철 대기시간 포함해도 20분 정도면 창동역에 갈 수 있겠네요. 말씀하신 서원아파트 전용 40제곱미터 매물은 현재 제가 봤을 때는 한 개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영상 만드는 동안 계약이 된 듯한데요. 혹시 레오나르도 디카페이님께서 계약하신 건가요? 일단 안 하셨다 가정하고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최고가는 4억 300만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2억 8천만원이니 최고가 대비 31% 하락한 가격입니다. 세 번째 후보는 하계 한신 아파트입니다. 4개동밖에 되지 않는데 무려 1200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평균 대지지분은 5.2평, 용적률은 214%입니다. 근처에 하계역, 홈플러스, 중계근린공원, 을지대병원 등등 상당히 주변이 풍부합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유해시설도 없습니다. 하계역 초역세권이라 지하철 들어오는 소리 듣고 달려나가도 될 정도입니다. 또한 하계역에는 동북선이 공사 중인데 2025년에 개통하면 2호선 왕십리역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왕십리역
창동역은 지금도 쿼드라 역세권인데 동북선에 GTX-C까지 연결되는 엄청난 핵사 환승역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7호선도 강남 일대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는 매우 훌륭한 노선입니다. 강남뿐 아니라 고속터미널, 건대 입구, 뚝섬 유원지, 청담, 논현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과도 빠르게 접근 가능하죠. 말씀하신 1동 로얄층 호가는 3억 원이고 실거래가도 그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고가는 4억 7,200만 원이고 최고가 대비 36.5% 정도 하락한 가격입니다. 다만 입지가 괜찮은 만큼 앞서 나온 두 개의 단지보다 평형이 상당히 작은데요. 다른 곳들은 그래도 방 1, 거실 1 구조였다면 이곳은 분리형 원룸 1.5룸 수준입니다. 신혼부부가 살려면 살 수야 있겠지만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고 애기라도 생기면 이사 가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단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레오나르도 디카페이님의 질문에 저는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갖고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향은 질문 주신 그대로 이 아파트 중에서 골라야 한다면 저라면 하계 한신 아파트를 고르겠습니다. 이유는 이 아파트들은 모두 소형 아파트들입니다. 한양과 서원 아파트는 방 1, 거실 1 구조라서 한신 아파트보다는 넓긴 하지만 아이가 완전 어릴 때만 살만하지 유치원이라도 들어갈 나이가 되면 20평대로는 넘어가는 게 좋죠. 결국 10평형대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 정도가 거주하게 됩니다. 1인 가구나 신혼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네, 직주 근접과 주변 환경이죠. 한양이나 서원 아파트 대비 한신 아파트가 교통이 월등히 편합니다. 창동역에 GTX-C가 개통된다고 하더라도 창동역 역세권이 아닌 이상 강남까지 20분대에 직결하는 7호선과 왕십리역까지 가는 동북선의 더블 역세권을 이기긴 어렵습니다. 한신 아파트가 10평이라 많이 좁긴 하지만 더블 역세권의 메리트는 확실하죠. 서원 아파트만큼 중랑천이 초인접하진 않지만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있고 주변에 위치한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지하철 타고 두 정거장만 가면 노원 최고의 번화가인 노원역을 갈 수 있어 심심한 1인 가구 및 신혼부부에게 놀거리도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최고가가 4.7억으로 나중에 다시 상승장이 왔을 때 가장 상승 여력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라면 한신 아파트를 고를 것 같고요. 두 번째 방향성에 대한 대답은 꼭 이 아파트들 안에서 골라야 하나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동북부 지역에서 아파트를 고르신 것을 보면 이쪽에서 거주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꼭 거주할 곳에 아파트를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는 거죠. 아무리 1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가족 단위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10평대의 극소형 평형은 상당히 인기가 없습니다. 또한 1인 가구 역시 최대한 넓은 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로 살면 살았지 굳이 극소형 평형을 매수하려는 심리는 적은 편입니다. 이런 작은 평형이 가격 상승을 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상승장의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르니 따라 오르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형 평형 공급 부족으로 소형 평형의 인기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도 있고요. 소형 평형은 대지 지분도 작기 때문에 재건축할 때도 상당히 불리합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아파트들 모두 평균 대지 지분이 10평도 안 되는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아파트들입니다. 즉 말씀해주신 아파트들은 모두 투자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억으로 경기도 내에서 살만한 소액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 아파트를 임대 놔주고 그 돈으로 동북부 지역에서 전세나 월세를 사는 거죠. 디딤돌 대출은 1년 실거주 의무가 있긴 한데 1년 정도만 고생을 하면 됩니다. 3억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찾아보면 여러 군데가 있긴 한데 희망하시는 지역과 가까운 곳 한 곳을 알려드리면 제가 예전에 영상에 올렸던 사릉역 진건주공 아파트입니다. 사릉역까지 도보로 10분가량 걸리는 준역세권이고 사릉역에서 강남구청역까지 지하철로 44분이 걸리죠. 강남 쪽에 직장이 있으시다면 1년 실거주는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평균 대지 지분이 15평으로 소형 평형만 있는 아파트 치곤 상당히 대지 지분이 훌륭합니다. 방이 2개, 거실 1개인 전용 46제곱미터의 호가도 2억 5천만 원밖에 하지 않아 상당히 저렴하죠. 바로 옆에 남양주 왕숙 신도시가 들어와 주변 일대가 천지개벽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 자세한 건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진건주공 아파트의 전세가와 한신아파트 10평형의 전세가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진건주공 아파트를 매수하신 후 1년 뒤 전세를 놔주고 한신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향성에 대한 대답은 꼭 지금 아파트
아파트를 매수해야 하나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세계 부채 규모 40경 8,300조 원, 사상 최대. 전세계 부채가 각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속에서 올 상반기 10조 달러 증가한 307조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국제금융협회가 19일 밝혔다. IIF는 이 같은 부채 증가로 각 경제주체의 지출에서 이자 비용 비중이 높아져 정작 써야 할 곳에 돈을 쓰지 못하고 신용등급이 떨어져 이자 부담이 더 늘 수도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터질락 말락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과도한 양적 완화 및 대출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상황에 집을 샀다가 경제 위기가 터지기라도 한다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서울 심상찮은 매물 증가세 보름 만에 5,000건 늘었다. 열흘 새 매물 5.1% 증가, 25개구 전부 들어 매수 매도자 가격 동상이몽의 대출 규제, 거래 줄고 매물 더 늘어날 듯. 현재 부동산 상승장은 데드캣 바운스이며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은 다시 축소되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매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넘치는 시기에는 투자를 조심하고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알려드린 재건축 투자처, 진건주공 아파트도 분명 나중에 상승장이 오면 재건축을 성공하겠지만 지금은 너무 높아진 자재 가격과 하락한 신축 아파트 가격으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없게 되면서 사업성이 아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재건축 아파트들도 마찬가지고요. 아파트 하락장이 온다면 다른 아파트들보다도 거품 낀 재건축 아파트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큰 타격을 입은 재건축 아파트를 디딤돌이 아닌 보금자리론으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세요. 물론 선택은 레오나르도 디카페이님의 몫입니다. 아파트 매수했다가 여기서 더 집값이 떨어져 버린다면 감당할 수 있을지를 꼭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아파트를 매수하시길 바라봅니다. 이런 시기에 부동산을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시는 건 분명 잘하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하셔서 매수할 아파트를 하나 고르시고 가장 적절한 시기, 그때 부동산을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청자분의 사연을 읽고 답변을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궁금하신 점이나 분석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선별해서 영상으로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수첩 재건축 노트였습니다.